본 콘텐츠는 제65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제65대 총학생회 선거주간 방송사 UBS. 문화 행사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약 단계에서 구체하여 특정 어느 부서에서 고정 담당하여 해당 공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총학생회 전체 사업으로 가져가되 매달 컨텐츠에 따라 담당 부서를 달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는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총학생회 중심 내에서만이 아니라 축제를 주로 담당하는 산하기구인 문화위원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행사들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선 후에 총학생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족도 높은 문화 행사와 소소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상황 통제는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총학생회 전체 인원을 활용하여 기획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약은 매달 문화 콘텐츠를 진행함으로써 캠퍼스 내 활기를 불어넣고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학생들 간 친목 도모와 누리지 못했던 이런 문화생활을 통해 대면 학사의 온전한 정상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특정 부서의 담당 고정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매달 담당 부서가 있되 총학생회 전체가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인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내부 사전 안전교육, 행사 프로세스 매뉴얼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좀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매달 문화 콘텐츠 행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들이 활성화된다면 처음 진행되는 콘텐츠들은 이번 3본을 계기로 추후 앞으로 대면 행사의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에 유의하여 행사 진행과 학생들의 만족도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제처에서 취업한 2022년 2학기 기준 학내 외국 학생은 약 2,600명으로 이 중 1,800명 정도가 중국인입니다. 다음으로 영어권 학생들이 가장 많았기에 우선적으로 중국어와 영어 두 개 국어를 번역하는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추가적인 타국어 언어 번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수요가 있을지를 고려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임기가 시작되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 봉사단 개념인 번역 봉사단 TF를 모집하여 시범 운영을 꾸려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사회과학 대학에서 진행한 선례가 있고, 좀 더 정확한 번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어학 자격증 점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통 창구를 통해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단 내에서도 피드백 번역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봉사 시간은 번역된 게시물의 수, 그리고 번역 내용의 정도 등 업무량과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나눌 계획이며, 학생 지원팀과의 논의를 통해 봉사 지급 시간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고려를 해볼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학생 중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매우 소수입니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한국 학생과 유학생 간의 소통은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유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겪는 큰 어려움은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접하기 어려워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회는 다양한 학우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교류팀과 연계하여 총학생회 및 각 학과 SNS 등의 소통 창구를 홍보하며 국문으로만 안내되는 행사에 유학생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문 외 외국어로 번역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학생 참여 사업과 정보 전달 카드뉴스를 위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유학생 중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를 먼저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한 후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학생에게 개별적인 메시지로 대체 텍스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서울 시민으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각 동주민센터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그린선거운동본부는 동작구청 내 해당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중앙대 학생임이 인증되면 등록 주소지가 동작구가 아니라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학내에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학생들이 권리를 보호받고 전문적인 자문을 얻어 고민을 덜어주고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해당 공약의 목적입니다. 이에 동작구와 학생들의 원활한 연계 활동을 위해 연대사업국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률 및 세무 전문가가 자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음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홍보하겠습니다. 단순 홍보만으로는 유의미한 사용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취합받아 동작구청 측으로 전달함으로써 답변을 공유하고 이런 범위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우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새로 구체적인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축제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축제 같은 주간에 저희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교 내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초빙을 해서 도움을 좀 구하는 방향으로 좀 더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연락했던 이 해당 사업의 담당자와 얘기했을 때는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공약을 기획한 주된 의도는요, 중앙대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흑성역에 대해서 중앙대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흑성역 급행열차 신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은 이러하다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총학생회가 동작구청으로 주장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흑성역 급행열차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작구청으로 전달하고 동작구청에서도 향후 진행될 타당성 조사, 서울 메트로 9호선과 급행열차 전환 타당성 용역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도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더하여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진행 상황과 각 부서의 해당 공약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계획과 상황에 대하여 흑성역 주 사용자 일원으로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이 진행 상황들을 공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동작구청과 연락한 바로는 현재 급행열차 타당성 용역 양해각성을 체결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립 과정에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당선 이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만남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작구청의 해당 공약에 대해 일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본부도 중앙대학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동작구청과 서울 메트로 9호선, 한국도로교통공사 등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해당 공약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등의 확실한 주장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학생사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목소리를 더더욱 총학생회가 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도 충분히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의견을 먼저 구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학생들도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동작구의 공약인 만큼 우선은 공약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중앙대학교 학생들도 공유받을 수 있게끔 저희는 동작구청과 먼저 컨택을 했고요. 서울시와 도로교통공사 등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우선 동작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지 조금 더 중앙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진행 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동작구와 컨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려 마라톤 행사는 2012년부터 개교 기념일을 맞아 진행되어 왔던 행사입니다. 2012년 진행된 이래 정상 진행되지 못했던 적은 2018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요 사유는 흑석에서 반포 세비섬 구간은 마라톤 전용 구간이 아닌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같은 코스로 진행했던 2019년 총학생에서는 다시 흑석에서 반포 세비섬 공간을 협조해 18년도에 대여하지 못했던 공간을 확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는 코로나로 공간 대여가 진행되어 오지 못했다는 답변을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바가 있으며 당선 이후 한강사업본부와 동작경찰서 등과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및 예방의 중요성을 익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달려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여 참가자에게 의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상황 발생 시 스태프 간 상황 공유 및 대처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해당 한강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행사 전 인근 지역에 행사를 안내하는 플랜카드 안내문, 물통 배너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으며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간 협조를 하기 위해서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행사 계획과 예산을 포함한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여 동작구청과 한강사업본부의 협의를 원활히 이끌어낼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한강사업본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1000명 이하의 행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경찰서와 필요하다면 흑석 캠퍼스타운의 협조를 통해 안전 문제를 최대한 협의하는 쪽으로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며 점유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비용 문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탈 내 석차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공약은 수시 성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 증명서처럼 성적과 석차가 같이 나오도록 개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 본부에서는 수시 성적 기재를 교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함에도 수시 성적 확인은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본부 차원의 단순한 요청일 뿐 규정과 같은 제도가 없기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무화가 된 사항임에도 정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정기고사의 채점 기준과 세부 성적 공개는 이미 2015년 교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업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3대 총학생회에서 세부 성적 공개 의무화에 대한 주장을 하였지만 대학본부는 교원의 고유 권한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성적 확인 또한 학생의 권리입니다. 학업 점수는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학기 중 수시 성적 확인을 통해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탈 내 석차 확인 시스템의 도입의 공약 취지는 수시 성적을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 증명서처럼 성적과 금학기 룩의 석차를 같이 나오도록 개선할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금 학기 중으로 포탈 내 석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그린 선본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포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처 개발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개발팀에서는 학사팀으로부터 포탈 내 석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야기가 끝나기 전 석자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하여 단순 석자 확인을 위해 학생들과 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학사성기 협의체에서는 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차는 6개 석차만 언급하였으나 금학기 석차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정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비학점 의무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2차 학사성기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진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생원령 규정 내 39조 학업 성격적 평가 부분을 보면 이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 측에서는 후속 학사성기 협의체를 열지 않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 선보는 학생회가 출범한 이후 조속한 학사성기체를 조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칙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이 없다고 해서 저희 그린 선본이 해당 의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의제이기에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린 선본에서는 성평등 정책으로 예비군 학습권 보장 제도 마련을 구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강이나 조치가 교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수업 보강을 받지 못하거나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뤄진 공지나 퀴즈,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관련 내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병력 의무로 인한 공개를 관해서는 출석 인정 외에도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 선본에서는 먼저 학사팀과의 협의체를 통해 예비군 학습 공백을 채우는 것을 의무화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 장치가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수업 자료 요청에 타당성이 더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 일정과 겹치는 수업에 한해서 수업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시합할 것입니다. 해당 차수에 참여하는 예비군 대상으로 수업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업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여 학사팀을 4개로 수업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사팀뿐만 아니라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주체인 교원과의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과도 협의를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약은 없었지만 그린 선본이 출범하게 된다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생리함을 정규 사업으로 확대하여 월경권의 평등하고 안전한 보장과 여성 성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그린 선본의 성평등 공약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평등위원회 폐지로 성평등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군 학습권 보장은 성평등 관련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린 선본이 생각하는 성평등이란 모든 성별들의 재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비군 학습권 보장 제도를 통해 병력의 의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채움으로써 교육권을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저희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 제도 마련이 성평등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생리대함에 관해서 공약을 얻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는 이미 현재 비대위에서 시범 운영 진행 중이고 저희가 출범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어받아 나가야 할 사업이라 생각하기에 공약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평등이라고 하면 모든 성별에 있어서 재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있던 성평등위원회에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충분히 성평등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총학생회 산하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또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고요.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을 때도 전체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대표자 이외의 많은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위해서는 1m 높이에 12m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마루는 약 3층 높이로 6m 정도의 높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마루 경사로 설치 공약을 내건 것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도가 꺾여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캠퍼스 장애인 시설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에코플랜 건축에 문의한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용하면 크로스 형태의 경사로 설치는 중앙마루에 설치 가능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우선 학교 측과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중앙마루 대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업체 측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중앙마루 경사로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단순히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닌 경사로와 같은 시설을 통해 현재 전문가 주문 배리어 프리하지 못한 중앙대학교를 배리어 프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측과의 논의에서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면 저희는 중앙마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배리어 프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한 이력이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엘리베이터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여 전문가 중문 사이가 배리어 프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해당 공약의 본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수는 16명으로 파악되었으나 하지지체 장애인 수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공약을 수립할 때 먼저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연구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약의 검증을 거쳤으며 실현 가능성 또한 연구원님과 그리고 중앙대학교 장애인 시설을 보수하는 업체와 이야기를 나눴기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만약 엘리베이터 설치 혹은 경사로 설치가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애학생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익히 공감합니다. 또한 노약자, 임산부 등 고려하여 배리어 프리한 환경을 정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현재 영신관과 중앙마루 사이 공간 그리고 중앙마루와 대학교의 사이 공간의 두 곳 중 한 곳을 업체 측과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 나눈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 있어서도 학교 측과의 논의도 충분히 거친 후에 이행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캠퍼스에 약 150명 가량의 노동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본관 근무자 3명을 제외하면 모두 간접 고용된 용역 근로자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지는 저희 중앙대학교에 계신 분들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학내의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같이 힘써주시는 학내 구성원의 일부로서 저희가 보호 및 책임으로서 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편적이고 일회성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내 노동자분들에게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배경에는 올해 64대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학내 노동자와 관련된 연대 사업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뷰는 하지만 그분들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선거운동본부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내 노동자분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것이며 단순 경청이 아니라 학교 본부에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학내에 노동조합이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인터뷰에서 들었던 말씀으로는 학사 일정 등이 공유되지 않아서 당일날 연장 근무를 한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저희 그린선거운동본부는 당선이 된다면 학사 일정을 좀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드려서 노동조합과의 소통 그리고 노동자분들과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할 생각이고 우선 저희가 실태 조사를 저희도 한 바로는 107동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이 필요하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의 환경 개선은 대다수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방호실과 미화원실의 분리도 분명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를 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온전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 본부에 전달함으로써 학교 본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하고 학교 본부와의 소통을 토대로 다시 노동자분들에게 그런 피드백을 전달함으로써 상호 간의 피드백이 좀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조금 해결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연대를 함으로써 많은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액트가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규정상 존재하지만 이는 A 학점 50%까지, B 학점을 90%까지 꽉 채워서 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학점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공약을 설정하였으나 교내 규정상 상대평가 B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에 공약에서 제외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액트 관련 공약이 기존 공약에서 정정되어 학우분들께서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린선보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 대자보 게시 당일 해당 내용을 수정된 대자보로 바로 정정하여 대자보를 부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권위원회가 학내 장애 학생에 대한 권리 보장과 배려 프리한 캠퍼스 조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는 장학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장애인권위원회의 장학규정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학교 본부 측과의 협의를 해봤을 때 학교 측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생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성만으로는 장학규정을 설립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장애인권위원회의 장학규정을 신설하면서 장애인권위원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총학생회 내부 구성 개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장애인권위원회의 장학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 장애인권위원장님과 함께 학교 본부를 제가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답변에서 조금 충분한 이해되실 만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학교 본부의 입장에 동의를 하지 못해서 장애인권위원장님과 그런 장애인권 활동에 대해서 학교가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번 더 방문하자는 것을 제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 측의 의견이었고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처음
방문했던 처음 방문했던 거여서 학교 측에서도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번 더 미팅을 하자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때도 학교 측과 장인위원장님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절충안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자료를 가져가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권위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학생사회에서 인권 관련한 특정 인권을 다룬 것은 장애인권과 성평등 관련 인권이 주로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인권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매년 지적되었던 것이 인권복지위원회지만 너무 복지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총학생회를 구성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와 복지위원회로 분야를 나눠서 인권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인권을 다루고 복지도 기존 복지와 또 더 나은 복지에 치중을 한 그런 체제 개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군 학습권 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어느 부서와 협업할 것인지를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학사팀과의 협의체를 통해 예비군 학습 공백을 채우는 것을 의무화사항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강의자료 제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는 강의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강의에 한하여 현재 예비군 학습권 보장 제도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현재 강의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강의 자료가 제공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취합 전달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강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리공결과 예비군 공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의 부분을 개인적과 집단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별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에 집단적인 공결이 있는 반면 생리공결, 즉 병결은 개별적인 공결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우분께서 질문해주신 강의 PPT 자료만을 제공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강의 자료가 아닌 강의를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놓치는 수업이 없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도 학교에서 이제 학교 본부 차원에서 강력히 교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교 본부에 강력한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고요. 수업 자료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또 그런 피해 학생 사례가 발생한다면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총학생회 차원에서 한 번 더 교원들에게 그 학생들 이제 강의명을 취합을 해서 교원들께 한 번 더 메일을 요청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례도 병결로 처리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비군을 공약으로 학습권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코로나나 아니면은 부친상 그런 경조사들은 개인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예비군과 같이 단체적 특성을 좀 고려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듬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교육의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 장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기본적인 교육권들을 보장할 계획이 있으며
조금 더 수월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학사정기협의체 등을 통해서 학교 본부에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산하위원회를 개편하고 폐지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어쨌든 학생 대표자의 의결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원회로 좀 더 포괄적인 인권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존 장인의 역할과 지위를 살린 채로 산하 9구로 개편할 계획이었고요. 우선 지금 계획 단계에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장인위와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개편을 위해서 장인위와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진행한 후에 학생들과 그리고 또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총학생회 내부 개편을 진행하려고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방금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배경과 같이 장인위의 사업 중요도가 더욱 커지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인위의 역할과 지위를 살린 채 업무 중요도와 업무량을 또 파악한 후에 지금 장인위 구성원들에게 또 충분한 조언을 구하고 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본부와 협상해야 될 공약이 많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달려와 위닝데이 같은 경우는 학교 본부의 의중과 지원이 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본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누리지 못했던 문화생활과 이런 행사들을 재개함으로써 앞으로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시기에서 중요한 업무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좋은 활동들이 있다면 저희 총학생회와 연계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01관에서 303관, 303관에서 203관으로 이어지는 야외계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끄럼방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만 이는 일부 훼손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야광이 추가된 미끄럼 방지를 설치함으로써 밤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무 계단에 대해서는 삐걱거림 등이 있다는 신고가 있기에 나무 계단을 보수하여 좀 더 안전한 계단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편승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을 일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공약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편승을 하기보다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책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금 기존에 진행되는 것들에서 온전하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당연했던 행사들을 코로나로 인해 당연하게 누리지 못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개하는 것 또한 총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제 개편과 관련한 부담스러운 일들을 피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약 외적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적극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하겠습니다. 학생분들께서 대면 학생에 관한 내세운 공약을 일부 부실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문제와 환경 문제, 그리고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학습교 생활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대면 학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공약을 초점을 두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은 큰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여론 파악에 있어서 A와 B 여론이 있을 때 A 의견이 강하다고 해서 A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B 의견 또한 있음을 본부 측에 전달하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많은
적은 문제가 발생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학생회는 더 많은 소통을 활성화할 것이고 더 강력하게 학교 본부와 협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학생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사용되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할 계획이며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를 할 것이며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등심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론 수렴의 과정에서도 총학생 차원에서 행사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소리함을 증설할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하나의 소통 창구로 획일화하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루트를 더 많이 마련함으로써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브리타임과 같은 그런 커뮤니티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저희 총학생에 대한 여론과 사업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자치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성평등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추가적인 심사열이나 아니면 뭐 폐지에 대한 1, 2차 아니면 더 추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학생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학생 자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론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자면 지난 학교 운영위에서 성평등 폐지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은 전체 학생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닌 일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자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해당 소속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아니면 추후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간담회를 지속하여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